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2차 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석기 또 청동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신석기 시대는요, 자,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자, 당연히 신석기 때는 어떤 석기를요? 돌갱이나 돌삽이나 돌보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보습은 오늘날 쟁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돌납 같은 그러한 이제는 뗀석기를 지나서 이제는 무슨 석기를요? 그렇죠. 간석기가 사용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대표적인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에 대한 유적지, 자,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동삼동 유적지, 고산리 유적지 같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요 정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경제생활을 넘어가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 같은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는 자,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들을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졌던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농사가 시작되고 목축이 시작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혁명적인 그런 변화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 변화들이 농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농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농사한 것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두고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장해야 되는 거겠죠. 저장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당연히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요? 토기가 제작되는 것이 바로 신석기 때부터이다라는 겁니다. 자, 토기가 제작되는, 최초로 토기가 제작되는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이런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요. 민무늬라는 얘기는 무늬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왜 이름이 붙였는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덧무늬 토기, 말 그대로 무늬를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덧대었다 라고 해서 덧무늬 토기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신석기 때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고 가장 유행했던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보시면요, 밑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뾰족하죠? 그리고 빗살이라는 얘기는 빗으로 그은 듯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바로 빗살무늬가 밑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뾰족하다는 거죠. 뾰족하다는 얘기는 모래가 많은 어디에? 강가나 해안가에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게 잠깐만요. 해안가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정도를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되면요, 원시적인 그러한 수공업이 발달했는데 옷과 그물을 직접 제작해서 이제 입고 또 물고기도 잡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옷과 그물을 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가락바퀴와
잠시만요. 바퀴와 뼈바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기계이고요. 바늘은 말 그대로 옷감을 짜기 위해서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위와 같이 신석기 시대 때 수공업이 발달했다는 것, 옷과 그물을 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물입니다. 다음에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과 어로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 열매를 다 따먹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동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신석기 때는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한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정착해서 생활하는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충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이제 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골, 요거를 우리가 장막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둥근 네모골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중앙에는요 화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덕은 당연히 뭐 때문에요? 난방을 위한 그러한 기구였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이 움집의 형태가 무슨 형태라는 거요? 반지하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움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반지하 형태였냐면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스님이?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가나 해안가는요,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 때문에 밑으로 움푹 들어간 반지하 형태의 움집이 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움집에 대해서는 뒤에 선생님보다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구석기 때는 같은 혈연끼리 모여 사는 시족 사회였는데 이제는 시족 사회에서 보다 더 확대된 그러한 부족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때는 이제 시족 사회 단계를 넘어서 무슨 사회로요? 부족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 단계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구석기 때는 사유재산과 계급이라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평등한 사회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석기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때까지도 아직까지 계급과 사유재산은 발생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 평등한 사회였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계급이 높은 게 아니라 리더로서 부족을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사회인데요.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인데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내일 사냥감이 번성하고 사냥에 성공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동굴의 벽에다가 그림을 새기거나 아니면 또 뭐였습니까? 조각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신석기 때 오면 그보다는 좀 더 발달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모든 자연물, 동물, 식물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모든 자연물, 해, 달, 또 산, 물, 이런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니미즘이라는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뭐죠? 샤머니즘. 이즘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에 특정한 동물과 식물을 연결시켜서 숭배하는 토테미즘. 같은 신앙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원시 신앙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도 바로 언제라고요? 신석기 시대이라고요.
그 외에도 영혼과 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 또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다음에 예술 통으로서는 흙으로 빚은 얼굴의 모습, 동물을 새긴 조각품, 다음에 조각 껍데기, 가면 같은 거요. 다음에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칠해거리라는 것은 액세서리, 장신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왔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생활은, 청동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동이라는 것은 굴이나 주석 이런 것들을 합금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청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 사이에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동은 굉장히 귀하겠어요? 아니면 흔하겠습니까? 굉장히 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동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나 아니면 재사용 도구 정도로 사용되어지고, 일반 생활용품들은 아니면 농기구들은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농기구들은 여전히 간섭기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섭기로, 농기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 신석대를 지나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농업기술은 더욱더 발달했을 테고, 그러면서 농기구 또한 더욱더 발달했을 텐데요.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사용했던 대표적인 농기구가 바로 뭐라고요? 반달, 돌칼이라고 이야기하는 농기구입니다. 반달 돌칼은 뒤에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달 돌칼은, 자, 요거죠? 요거 같이 여기다 손에다가 끈을 고정해 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칼날이겠죠, 그렇죠? 칼날이고, 이 칼날을 이용해서 벼의 이삭을 자르는 무슨 도구요? 뭐 할 때 쓰는요? 추수할 때 쓰는 농기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청동으로 농기구까지 제작할 정도의 여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청동으로는 재사용 도구나 지배층들의 장신구로 주로 청동이 제작되어지고요. 일반인들의 생활용품이나 또는 농기구들은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고,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 간섭기로 제작된 농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수용 농기구였던 반달 돌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청동은요, 농기구로는 제작되지 않고 뭐로요? 청동은 무기나 재사용 도구 또는 장신구 이런 것들로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청동으로 제작된 무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 악기죠? 악기인 비파를 닮은 동검이야 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또 장신구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비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지배층의 장신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등을 청동으로 제작했고요.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농업 기술이 더욱더 발달했기 때문에 저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컸겠죠. 자,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토기가 제작되어졌겠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잘 안 쓰이네요. 토기라는 게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는요, 여기 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록한 요 목이죠. 위로 가면서 커지는 요 목 부분, 요게 특징이고요. 다음에 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 요 좀 특이하죠. 앙증맞게. 이게 뭐가 생겼습니까? 텔레토비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하여튼 간에 요런 형태의 토기를 우리가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가 바로 민무늬 토기인데요. 민무늬 토기 기억나죠? 앞에 신석기 때도 민무늬 토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때 민무늬와 청동기의 민무늬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석기 때 민무늬를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이른이라는 말로 붙여놓은 거죠. 자, 여기는 굳이 늦은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민무늬 토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도 이런 토기들이 제작되어졌다는 거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이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청동기 시대는 조피, 수수 같은 그러한 잡곡류들과 함께 이때에는 청동기 시대 때는 드디어 무슨 농사가요? 벼농사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때는 조피, 수수 같은 잡곡은 재배했지만 벼농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청동기 시대에 와서야 벼농사가 실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또 선생님이 빨간 걸로 한번 써보려는데요. 청동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드디어 청동기 시대 때는 빨간 걸로 쓰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뭐가 계급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평등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사유재산과 계급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와 달리 이제는 무슨 사회요?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 글자 쓰는데 익숙하지가 못하네요. 자, 불평등 사회라는 거. 왜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요거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농사가 처음 시작된 건 신석기 시대였는데 이제 청동 시대로 넘어오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되면서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되게 됐습니다.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뭐가 발생하는 거죠?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잉여라는 말은 먹고 남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석기 때까지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남는 게 없었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농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을 이제 누군가는 가지게 되겠죠. 자, 힘이 센 지배층들이 이제는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인의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배층들은 사유재산이 있고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층들은 이제 재산이 없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권력까지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는 지배층인 누가 족장, 분장이 출현하게 되면서 드디어 인류 역사에서 이제는 뭐가? 계급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 지배를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지배층들은 자신들이 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야 되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무슨 사상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자신의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은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상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늘의 자손이야. 나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내 지배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해. 라는 그러한 선민사상이 등장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선민사상이 등장한 것도 바로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보니까 큰 강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 어디에요? 해안가나 강가가 아니라 이제 배산 임수 지역인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배산 임수 지역의 야트막한 부릉지나 어디에요? 야산에 취락을 형성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라는 것은 뒤에는 뭐가 있고요?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흐르는 강이 있는 농사 짓기에 굉장히 이로운 그러한 지역에 취락을 형성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릉지나 야산에 뭘 짓고요? 웅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청동시대의 웅집은요, 구석기 시대의 웅집에 비해서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밑으로 파고들지 않는 거죠.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청동기 시대 때가 되면서 신석기 때보다는 난방의 기술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서 지상 가옥화 형태의 웅집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이것은 뒤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무덤의 양식인데요. 무덤의 양식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의 양식은 자, 첫 번째 돌로 뭘 만든다고요? 널을 만드는 돌널 무덤이라는 형태와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 고인돌을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이 고인돌을 보니까 덮개돌이요. 수십 톤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덮개돌을 그 위에 얹었던 거죠. 이 덮개돌을 이동시키는 데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원이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고인돌이 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아무나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노엘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부족의 지배자의 무덤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배자라고 하는 뭐가 발생했다는 계급 발생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졌고요. 다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청동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제사용 도구나 아니면 장신구나 무기 이런 것들로 제작이 된다 그랬죠. 제사용 도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예술품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니까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울산 방구대의 바위 그림, 다음에 고령 양전동의 바위 그림. 이 바위 그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사냥과 고기잡이의 모습들을 여기 바위에다가 벽에다가 새겨 놓은 것들인데요. 이것 또한 전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냥감의 번성, 성공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자, 볼까요? 자, 이게 울산 방구대의 암각한데요. 여기 보니까 고래들이 막 새겨져 있죠? 고래들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 호랑이요. 다음 여기 뭐 있습니까? 멧돼지요. 다음 여기 보니까 사슴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의 모습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뒀는데 이런 것들을 새긴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사냥감의 번성과 성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청동기 시대 때도 여전히 제작이 되어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요. 자, 아까 설명했던 빗살무늬 토기이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밑이 뾰족한 이유는 이 신석기 때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구나, 강가나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 귀했기 때문에 청동은 제사용 도구와 또 뭐요? 무기나 장신구로, 지배층의 장신구로 사용이 되어졌고 여전히 농기구는 뭐를 간섭기로 제작을 했는데 청동기 시대 때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간섭기 농기구가 바로 반달돌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반달돌칼은요, 뭐 할 때 쓰느냐? 아니네요. 뭐 할 때 쓰느냐? 추수할 때 쓰는 추수용 농기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달돌칼이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칼날이면 벼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이삭이 있으면 여기다가 떡떡 자르는 거죠. 자, 자르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손잡이를 연결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고정을 시켜서 이와 같이 추수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요, 움집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요 같이 좀 보실게요. 그림자가 좀 깨졌는데 그래도 보시는데 별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움집은 주로 어디예요? 한번더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강가나 주로 해안가, 바닷가에 모여 살았고, 반면에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배산 임수의 어떤 지역이요?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모여 살았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요. 형태를 보니까 원형이나 방형, 그러니까 네모꼴인데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이런 형태를 방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길쭉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장방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때는 원형이나 방형 형태의 움집이 제작되어졌고, 청동기 시대 때는 이와 같이 장방형의 움집이 제작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10호 미만의 규모로 움집이 제작되어진 데 반해서 이제는 훨씬 더 큰 수십 호 이상의 부족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어진 시기가 바로 청동기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에 쌤이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석기 때는 난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 그래서 이 난방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밑으로 움푹 들어간 이러한 형태의 반지하 형태의 이러한 움집이 제작되었고, 화덕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형태다라고 얘기했죠. 반지하 형태의 움집이 제작되어졌었고, 그러다가 이 청동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난방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지상으로 가옥이 올라오는 그런 지상 가옥화되는 그런 형태의 움집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 화덕 또한 구석으로 이제는 넘어가게, 자, 이쪽 구석으로 위치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